자, 민주당 의원들 죽게 생겼다 지금. 단식하다 죽고 걸어가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요. 국민들 장사 안 돼서 죽게 생겼다. 피 말려 죽어 진짜.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을 넘기면 이건 재앙이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심지어 종편 같은 데서도 21일이 유력하지 않냐. 네. 그걸 알려면은 아마 지금 이 시각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내일은 나와야 된다. 일단 날짜 예고가 나와야 돼 이거예요. 19일 날 공지하고 21일 날 선거가 유력하다 이렇게 저 JTBC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지금 저 제목을 달고 있거든요. 언론들도 답답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달려가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일이고 그러면 수요일 날 예고 공지를 하고 목요일 또는 금요일 날 나올 것이다 유력한데 네. 세 분 의견 어떠실까요? 21일이 사실 제일 유력하죠. 그동안에 이제 뭐 박근혜나 이렇게 중요한 선고는 금요일 날 했다라는 게 또 그동안 전례고 또 헌재 판결 그 재판관들의 신변 위험을 위해서라도 평일에 오면 또 다음날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주말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죠. 또 비슷하게 봅니다. 네. 보는데 내일까지는 그 지정 선고기일이 지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뉴스 검색하니까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 현재 법무장관이라고 나타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장관은 변론이 끝났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대를 했던 건 끝나고 오늘 기일을 지정해주면 더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있어서 내일이라도 지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요일보다는 금요일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원래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하면은 바로 주말 이어지기 때문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분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게 늦어지는 게 혹시나 인용이 아닌 다른 결과가 있을까 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헌재를 제대로 우리 김남국이 계시지만 워낙 보완이 되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심리를 해보자는 그 8분 중에 한 2명 정도가 그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래서 저도 뭐 좀 며칠 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심리를 한 것 같고 또 만장일치로 이끌어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결론은 우리 국민들 원하는 결론대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이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죽어가고 있다. 실제로 저기 우리 집회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답답해하세요. 힘들어하시고.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고요. 이번 주 21일을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막 아무리 이제 뭐 선회를 해서 판결문과 여러 이제 재판관들의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보다 완벽하고 쟁점들을 정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선회하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20일을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기간을 훨씬 도가해 버리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헌재도 지금의 어떤 국론 분열 상황과 심각한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21일을 넘어가 버리면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당연히 저는 21일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이지만 뭔가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하필 오늘 변론을 했죠? 지금 이 변론할 시간에 사실은 더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평의를 더 깊이 있게 토론하고 더 빨리 더 여러 번 토론을 해서 평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걸 해서 약간 조금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약간 인식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온갖 그 이제 밭글이라고 하잖아요. 온갖 추정된 거 지라시들이 돌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불안한 결정적인 이유가 윤석열이 풀려나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것 때문에 다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의심하시고 좀 이제 힘들어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믿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주는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이 지정되기를 바라면서 만약 내일 오후까지도 그런 게 없으면 우리 당도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지금 대응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자, 또 예상대로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너무 좋고 가능성은 되게 많이 열려 있는데 네. 금요일 날 하는 이유는 명백하기 때문에 좀 쿨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최일 일요일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윤석열의 탄핵 승복. 근데 실제로 윤석열의 그 법률 대리인단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헌재 결과가 나와야 승복을 할지 말지 밝히지 않겠는가. 아니, 뭔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기각이나 뭐 말도 안 되지만 각하가 나오면 승복하고 네. 인용이 나오면 승복 안 하겠다. 전뉘앙스 아닙니까? 아니 근데 승복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뭐 방법 있어요? 승복 안 하면? 헌재 때려 부시려나? 폭동 일으켜 선동해야지. 저게 할 말입니까? 그나마 대통령이라 했던 자의 측근이 저딴 말을 한다는 게 화를 내는 것도 정말 가치가 없죠. 저런 얘기는. 맞습니다. 네. 정답이고요. 언론의 헤드라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승복 선언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가해자가 네. 야, 너한테 지금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처벌을 할 거야. 파면이야라고 하면 받아들여야지. 실제로 이런 내가 사형당한 한이 있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본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잖아요. 나라여야 하고. 그렇죠. 승복 선언은 윤석열 하면 된다. 아니, 승복이 이게 선택사항인 건 아니잖아요. 무슨 재판 나오면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연쇄살인범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기징역 사형 나올 때 아니요 승복 안 돼 하면 승복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요 법정에서 질질질 끌려 나가요. 지금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국힘당에서 우리 당을 향해서도 여야 같이 승복하자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전형적인 저는 가해자 논리라고 봐요. 그 뭐 학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벌어지고 나면 나중에 우리 같이 화해하고 없던 일로 합시다. 주로 그게 가해자가 하는 거거든요. 전혀 이번에 피해를 입은 건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윤석열 하나가 가해자고 김용현과 이런 가해자들이 특정되어 있는데 이런 논리를 피는 거는 맞지 않고 전 좀 우려하는 게 지난번 최종 변론 때 윤석열이 68분간을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은 좀 전에 대리인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자기들 방어하는 논리하고 끝까지 민주당을 공격하고 뭐 간첩 얘기하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승복을 하거나 할 자세가 돼 있다면은 저는 최후 변론에서마저는 그때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저는 이제 윤석열이 파면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면 안 당하려면 기존의 헌재 입장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불법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할 때 박근혜 탄핵의 논리랑 비슷한 게 있어요. 헌정수호의 의지가 있는가. 윤석열은 결국 반성 안 하고 끝났거든요. 네. 그 헌법재판관들한테 죄송합니다가 유일한 사과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은 증거인멸하고 있을 거다. 실제로 그 곽종근에 대한 증거인멸 이게 있었거든요. 네. 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 민주당이 협박했다고 하라. 배모 변호사가 곽종근 특전 전 사령관 아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곽 전 사령관의 지금 같은 태도는 본인에게 치명적이다. 민주당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자유우파에서 도움을 주려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 그리고 한 말이 김병주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 협박 이용당했다.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위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밝혀보는 게 어떠냐. 여기서 그 곽종근 사령관의 부인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했다. 라면서 이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긴 했는데 저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 사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님 위증교사 무죄 받았잖아요. 녹취록에 위증교사한 게 아예 없고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해서 무죄 나왔는데 저게 빼박 위증교사인 거죠. 허위사실 아예 있지도 않은 말을 민주당이 저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아예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편에 서달라고 하면서 회유 또 은근히 협박하고 있어요. 네. 저 변호사가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육사 동기더라고요. 47기라고 하더라고요. 47기인데 야 저는 이 여기서 저분들이 쓰는 자유우파
라고 표현 자체도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극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 볼 때는. 근데 저렇게 효율을 하고 저 부인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남편이 저렇게 들어가 있고 하면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심양면을 돕겠다는 의지 표현 아닙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넘어가지 않았고 요건을 보면서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이미 검찰 가가지고는 윤석열로부터 그런 체포랄지 아무튼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방해하는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다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장을 좀씩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영 박정사령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근데 이분들이 만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변호인이 이 곽종근 사령관도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비록 이번에 계엄에 비상계엄과 내란에 가담을 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술을 하고 거기에는 지금 부인도 얘기했지만 자기 부하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저기서 또 이분이 거짓말을 또 한 게 뭐 다른 것도 다 거짓말이지만 자유우파에서 도움주의를 하는데 왜 거절하냐 이 말을 속으면 안 되는 게요. 이른바 이 윤석열 집단들은 그동안 써먹고 버리는 게 얘네들의 일상이었어요. 심지어 본인들과 같이 한 손 먹었던 뭐 한동훈도 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갖다 버려버리죠. 이마 명태균도 그렇죠. 내내 이용하고 뭐 이득 줬지만 갖다 버려버리고 등등 본인들을 살기 위해서는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쓰다가 버려질 수도 있어요. 진짜 아주 나쁜 겁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뭘 도와주겠어요? 김현태 단장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된 태도를 보였으면 그나마 양형에서 참작이 돼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됐을 텐데 오히려 입장을 바꿔가지고 거짓말하고 허위 진술하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하고 그리고 또 헌재에서 이상한 뭐 오히려 민주당에서 불리한 어떤 민주당의 이상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거짓 진술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금 부인도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죽어서라도 당당하겠다 떳떳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라도 정상 참작이 돼서 정말 된다면 정말 재판부가 좋게 본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현태 단장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엄 직후에 해제 직후에 스스로 용산에 가서 기자들 불러 모아서 막 울면서 했던 그러니까요. 완전히 180도 바뀐 입장을 보였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닮지 말고 원래대로 하시는 게 낫다. 자, 증거 인멸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라도 하루빨리 파면시켜서 윤석열을 일반인으로 돌려보내고 내란 특검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받게 된다 이렇게 느낌인데 우려스러운 건요. 이번에 보니까 스웨덴 에테보리 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와, 대한민국이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이게요. 여러분 그냥 민주주의 국가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진국에는 필연적으로 민주화가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뭐 3만 불이 넘으면 선진국이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중동 국가 같은 데는 5만 불씩 막 8만 불 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왕정 국가야. 근데 그런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가 브랜드에 있어갖고 윤석열이 저번에 김용환 의원 나왔을 때는요. 데이터를 보니까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부터 경기지표가 다 나빠져. 근데 민주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독재화 진행 중이라는 건 굉장히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죠. 이게 내란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보면은 2024년 독재화 진행됨. 2023년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 리스트에 있었으나 한 단계 떨어져 선거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선거 정도는 하고 있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골 때리는 거 그다음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순위가요. 바로 한국 순위 바로 위에 수리남이 있어요. 어머. 네. 너무 창피하다. 수리남 저번에 무슨 영화인가에 나와 있었죠. 마약 나오고. 수리남이 우리보다 위였구나.
야. 아니 이런 나라 만들어놨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완전 박살을 내놨네요. 빨리 파면합시다 우리. 진짜로. 뭐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 외교 이런 뭐 민주화 지수 뭐 안 박살내니까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 그러잖아요. 그 저기 이루기는 힘들어도 망가뜨리기는 쉽다고 윤석열 같은 괴물을 하나 뽑아놔가지고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정말 안 망가진 적 분야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또 영국 연구소에서 한번 낸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를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10단계나 추락했잖아요. 역시 투표를 잘해야겠다. 그러니까요. 자, 두근두근 다시 원위치 시킬 거냐 말 거냐가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에 결정 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안진걸 소장 오셨네요. 아니 안 바빠 지금? 임세훈 수석소장님 탄신일 왕 축하드립니다. 와, 탄신 축하드립니다. 새날 200만, 임세훈 식당TV, 한민수TV, 김남국TV 20만 가져가셨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생일이죠. 일요일 날 생일이셨어요. 일요일 날 예. 노래 한번 부르고 갑시다. 아니 일요일 지났는데 뭘? 아니, 그래서 생신 축하. 생신하면 너무 많이 들어 보이는데? 네? 생일 축하.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임세아 생일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진작 말씀하시면 초콜릿 사탕이나. 아, 네, 감사해요. 저는 생일을 윤석열 파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그렇지. 네, 제발. 최근에 그렇게 유행이라면서요. 네. 청혼할 때, 네. 청혼할 때 선물 네. 윤석열 파면 받고 싶다. 이게 온라인상에 많이 진짜로. 돌더만요. 네. 자, 사이렌님 매일매일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상 포진도 걸리고 아이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어유 대상 포진 걸리셨대요. 얼마나 스트레스. 간절한 분들 많아요. 제 지역에서도 여성 당원이 한 번도 안 빠지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수액을 맞고 나와요. 아이고. 야, 그러다 그런 보니까 광주에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예. 그러고. 맞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표님도 내려가셨어요. 광주로 내려가셨다고요. 예.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